고요한 시골 마을, 해질녘 붉은 노을이 온 세상을 감싸 안았다. 마치 핏빛 비단이 하늘을 뒤덮은 듯 강렬하면서도 어딘가 슬픈 기운을 머금은 노을이었다. 정겨운 초가집 굴뚝에서는 저녁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구수한 밥 냄새와 은은한 나무 타는 냄새가 섞여 평화로운 시골 저녁의 정취를 더했지만 김철수라는 한 젊은이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과 캥한 눈은 다가올 운명에 대한 불안과 슬픔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어릴 적 역병으로 부모를 잃고 박노인의 손에 자랐다. 박노인은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초가집 한 채와 조그만 밭되기가 전부였지만 마음만은 비단결 같은 사람이었다. 철수는 그런 박노인을 친아버지처럼 따르며 힘든 농사일도 마다 않고 효를 다했다. 괭이질에 갈라진 손바닥과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는 그의 성실함을 보여주는 훈장과도 같았다. 하지만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박노인이 탐관오리 최영감에게 덫에 걸려 큰 빚을 지게 된 것이다. 최영감은 악독한 고리대금으로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자로 악명이 높았다. 그날 밤 둥근 보름달이 유난히 밝게 빛났다. 그러나 박노인의 집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달빛 아래 마주 앉은 두 사람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마치 그들의 깊은 슬픔을 형상화하는 듯했다. 철수야, 미안하다. 내가 널. 박노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죄책감과 미안함이 뒤섞여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힘겹게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리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어르신, 무슨 말씀이십니까? 갑자기 왜 그러시는 겁니까? 철수는 불안한 눈빛으로 박노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굵고 낮은 목소리에는 걱정과 당혹스러움이 묻어났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최형감, 그자가 빚 대신 널 데려가겠다고 하는구나. 박노인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철수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갔다. 예? 저를요? 어르신, 그게 무슨... 저는 천민인데 어찌 양반되게...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은 커다랗게 떼어졌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천민인 자신이 양반댁에 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내가 널 팔아 빚을 갚는 대신 널 최형감 집에 양자로 보내기로 했다. 너라도 살아야지. 이 늙은이는 어찌되든 상관없다. 박노인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흙바닥을 적셨다. 그는 차마 철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 자신의 무능함과 철수에 대한 미안함이 그를 짓눌렀다. 안 됩니다. 어르신, 차라리 제가 소처럼 일해서 빚을 갚겠습니다. 저를 보내지 마세요. 철수는 박노인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다. 그의 눈에서는 붉은 눈물 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박노인과 헤어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다. 이미 도장을 찍었다. 내일이면 최형감이 널 데리러 올 것이다. 철수야, 부디 잘 살아야 한다.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철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거칠고 차가웠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 철수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어르신, 철수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박노인의 손을 붙잡고 흐느꼈다. 그의 울음소리는 밤하늘에 퍼져나가 슬픈 운명을 알리는 듯했다. 울지 마라. 사내 녀석이 울면 복 나간다. 가서 짐을 싸거라. 박노인은 애써 눈물을 참으며 철수의 등을 토닥였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갈라져 있었다. 그는 철수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어떤 말도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예, 어르신.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고 힘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다 쓰러져가는 방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그의 슬픔을 더욱 고조시켰다. 낡은 보따리에 옷가지 몇 벌과 박노인이 준 낡은 붓과 먹, 그리고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은비녀를 챙기는 그의 손이 하염없이 떨렸다. 텅 빈 방 안 희미한 등잔불 아래 그의 그림자는 외롭고 쓸쓸하게 흔들렸다. 그의 앞날에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 최영감의 집에서 그는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밤은 깊어가고 철수의 슬픔은 달빛 아래 더욱 짙어져만 갔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소쩍새 울음소리가 그의 슬픈 운명을 애도하는 듯 구슬프게 울려 퍼졌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박노인의 슬픈 눈빛과 마지막 당부가 귓가에 맴돌아 떠나지 않았다. 최형감의 집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낯선 길, 낯선 곳으로 향하는 그의 마음은 불안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든 고향, 정든 박노인과의 이별은 그의 어린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최형감의 집으로 가는 길은 인적이 드문 산길이었다. 울창한 나무들이 하늘을 가리고 험준한 들이 솟아 있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쉽지 않았다. 철수는 낯선 길을 걷고 또 걸었다. 며칠 굶은 배는 고팠고 얇은 옷은 아침 이슬에 젖어 몸을 떨게 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낯선 환경과 고된 여정에 지친 철수는 그만 발을 헛디뎌 가파른 깃탈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날카로운 돌부리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힌 그는 곧 의식을 잃었다. 마치 모든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듯 그는 깊은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싸늘한 물기가 뺨에 닿는 감촉에 철수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마치 무거운 돌덩이가 머리를 짓누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에 신음하며 간신히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흐릿하고 초점이 맞지 않는 시야에 들어온 것은 낯선 그러나 정갈하게 정돈된 방 안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젊은 여인의 얼굴이 어렴풋이 보였다. 여인의 얼굴은 달빛 아래 더욱 희고 아름답게 빛났다. 윤기 흐르는 검은 머리칼과 맑은 눈동자가 인상적이었다. 정신이 드세요. 괜찮으십니까? 여인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했다. 마치 깊은 산속 옹달샘에서 솟아나는 물소리처럼 그의 지친 마음에 위안을 주는 듯했다. 철수는 찢어질 듯 아픈 머리를 감싸 쥐고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극심한 통증에 낮게 신음을 흘리며 다시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무리하지 마세요. 상처가 깊습니다. 제가 약초를 다려 드릴 테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여인은 다정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철수를 안심시키고 재빨리 방을 나섰다. 철수는 멍하니 주변을 둘러보았다. 깔끔하게 정돈된 방 안에는 소박하지만 정갈한 세간살이가 놓여 있었다. 화려한 장식은 없었지만 주인의 단아한 성품을 엿볼 수 있었다. 창밖으로는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고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귀이 은은하게 들려왔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머릿속은 마치 짙은 안개가 낀 듯 뿌옇기만 했고 깨질 듯한 두통만이 그의 존재를 실감하게 했다. 마치 텅 빈 껍데기만 남은 듯한 공허함이 그를 짓눌렀다. 잠시 후 여인이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약초 차를 들고 돌아왔다. 은은한 약초 향이 방 안에 퍼져나가 그의 긴장된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주는 듯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철수를 부축해 일으켜 앉히고 찻잔을 그의 입가에 가져다 주었다. 저는 이수아라고 합니다. 숲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계신 것을 발견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곳으로 모셔왔어요. 다행히 맥은 뛰고 있었지만 숨소리가 너무 약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댁은 어디십니까? 수아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맑고 깊은 눈동자에는 걱정과 궁금증이 가득 담겨 있었다. 뺨에 묻은 흙먼지를 닦아내지도 않은 채 오로지 쓰러진 사람을 구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던 그녀의 선한 마음이 느껴졌다. 철수는 수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 나이, 가족, 심지어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텅 빈 머릿속은 마치 거대한 블랙홀처럼 그를 집어삼킬 듯했다. 박 노인과의 슬픈 이별, 최 현감의 집으로 가야만 했던 자신의 처지, 그 모든 것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철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깊은 절망,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뿌리째 뽑혀 사라진 듯한 막막함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치셔서 그런가 봅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차차 기억이 돌아올 겁니다. 너무 애쓰지 마세요. 이곳은 과부촌이라고 여러 사정으로 남편을 잃은 여인들이 모여 서로 의지하며 사는 작은 마을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약초를 캐고 가끔은 밭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아니 원하시는 만큼 이곳에서 함께 지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혼자 이 험한 세상에 다시 나서는 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수아는 맑고 선한 눈빛으로 철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제안에 철수는 왠지 모를 깊은 안도감과 감사함을 느꼈다. 잃어버린 기억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수아의 존재는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희미한 등불과 같았다. 그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신세를 지겠습니다. 철수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듯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잃은 남자 철수와 젊고 아름다운 과부 수아의 묘하고 조심스러운 동거가 시작되었다. 잃어버린 과거와 불투명한 미래, 험난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 과부촌의 평화롭고 고요한 풍경 속에서 낯설지만 어딘가 애틋한 새로운 이야기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밤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빛나고 그들의 앞날을 비추는 듯 혹은 그들의 슬픈 운명을 암시하는 듯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철수는 잃어버린 기억 때문에 혼란스럽고 불안했지만 수아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그는 수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다. 수아님, 저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뭐라도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지만 힘쓰는 일이라면 자신 있습니다. 철수는 진지한 눈빛으로 수아를 바라보며 말했다. 비록 기억은 잃었지만 은혜를 갚고자 하는 그의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수아는 철수의 말에 잠시 망설였다. 낯선 남자를 집에 들이는 것이, 더군다나 기억을 잃은 남자를 곁에 두는 것이 조심스러웠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철수의 맑고 순수한 눈빛과 진심 어린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처지에 대한 연민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혼자 살림을 꾸려나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철수 씨가 도와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니. 수아는 조심스럽게 말하면서도 철수의 도움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녀는 철수가 기억을 되찾을 때까지만이라도 그에게 쉴 곳을 제공하고 싶었다. 걱정 마십시오.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수아님께 폐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수는 굳은 결의를 보이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렇게 철수는 수아의 집에 머물며 그녀의 일을 돕기 시작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밭을 메고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 등 굳은 일을 도맡아 했다. 힘든 일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하는 그의 모습에 수아는 감동받았다. 날이 갈수록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가까워졌다. 수아는 철수에게 정성껏 약초를 다려주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 철수는 수아가 힘든 일을 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그녀의 말에 귀 기울여 주었다.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철수는 비록 과거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현재의 삶에 충실했다. 그는 수아뿐만 아니라 과부촌 사람들에게도 진심을 다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솔선수범하여 돕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그의 선량하고 성실한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점차 마음을 열고 그를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낯선 남자를 경계하던 과부들도 철수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하여 그를 철수 총각이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다. 수아 역시 철수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에게 깊이 의지하게 되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외롭게 살아온 그녀에게 철수는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다. 그의 듬직한 모습, 자상한 배려, 그리고 순수한 마음은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다. 밤늦도록 등잔불 아래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그녀에게 무엇보다 소중했다. 철수와 함께 있으면 잊고 지냈던 따뜻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텅 비어있던 그녀의 삶에 철수라는 존재가 서서히 그러나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다.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포근하게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다. 떼약볕 아래 밭일을 하고 돌아오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철수는 수아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밤늦게 몰래 뒷마당에서 찬물로 몸을 씻곤 했다. 어느 늦은 밤 여느 때처럼 철수는 달빛 아래에서 땀을 식히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화들짝 놀라 뒤돌아보니 얇은 소복 차림의 수아가 서 있었다. 달빛 아래 비치는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철수는 당황하여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다. 수아님. 죄송합니다. 제가 있는 줄 모르고. 철수는 더듬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어져 있었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죄송합니다. 인기척을 냈어야 했는데. 더우시죠? 제가 물을 좀 더 길어다 드릴까요? 수아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말을 건넸다. 그녀의 뺨도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철수는 황급히 몸을 가리고 물을 몇 바가지 더 끼얹은 후 서둘러 옷을 입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또 다른 날, 철수는 밭에서 일하다가 옷이 찢어졌다. 꿰매 입으려고 했지만 바느질 솜씨가 서툴러 쩔쩔매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수아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바느질은 제가 좀 합니다. 수아는 철수 옆에 바짝 다가앉아 찢어진 옷을 꿰매기 시작했다. 가까운 거리에서 그녀의 숨결이 느껴졌다. 철수는 긴장하여 숨을 죽였다. 수아의 섬세한 손길이 닿을 때마다 그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고맙습니다. 철수는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별 말씀을요. 이런 건 어려운 일도 아닌데요. 수아는 수줍게 웃으며 바느질을 마쳤다. 이런 낯뜨거운 순간들을 겪으면서 두 사람은 점점 더 서로에게 끌렸다.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눈빛과 행동에서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묻어났다. 밤늦도록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더욱 길어졌고 서로의 손이 닿을 때마다 짜릿한 전율을 느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쉽게 마음을 드러내지 못했다. 철수는 여전히 기억을 찾지 못했고 수아는 과부라는 신분 때문에 망설였다. 서로를 향한 마음은 깊어져 갔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조심스럽고 어색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여느 때처럼 마당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은 아름다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복잡했다. 수아님. 저는 철수는 어렵게 입을 열었지만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수아는 말없이 철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저는 수아님께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철수는 결국 다른 말을 돌렸다. 저도
철수 씨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수아 역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밤하늘만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서로를 향한 뜨거운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억누를수록 더욱 강렬해지는 그 감정을 두 사람은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그들의 위태로운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밤은 깊어가고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복잡하게 얽혀갔다. 마치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한편 철수가 떠난 후 박노인의 집에는 깊은 슬픔과 적망만이 감돌았다. 박노인은 죄책감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나갔다. 그의 딸 최유진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더욱 마음 아파했다. 유진은 어릴 적부터 철수와 함께 자랐다. 비록 신분 차이는 있었지만 그녀는 철수의 순수하고 착한 마음씨에 끌렸다. 철수가 밭일을 돕고 함께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들은 유진에게 소중한 추억이었다. 철수가 떠난 후 유진의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버린 듯했다. 철수 오라버니, 어디 계신 거예요? 제발 무사하셔야 할 텐데. 유진은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철수를 걱정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철수가 최 영감에게 빚 대신 팔려간 것이 아니라 양자로 보내졌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철수가 도망쳤다는 소문까지 듣게 되었다. 아버님, 그게 정말입니까? 철수 오라버니가 도망쳤다고요? 그래. 미안하다, 유진아. 내가 어리석었다. 박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유진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철수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철수가 양반댁에 양자로 보내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천민이 아니었다. 유진은 아버지 몰래 철수의 호적 등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챙겼다. 그리고 하인 한 명을 데리고 철수를 찾아 나섰다. 반드시 철수 오라버니를 찾을 거예요. 그리고 오라버니의 신분을 되찾아 드릴 거예요. 유진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철수가 최 현감의 집으로 가는 길에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산길로 향했다.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며 유진은 철수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다. 철수 오라버니, 어디 계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뿐이었다. 유진은 지쳐갔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철수를 찾을 때까지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몇 날 며칠을 헤맸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유진의 고운 얼굴은 햇볕에 그을리고 비단 옷은 먼지로 얼룩졌다.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며 철수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던 그녀의 목은 쉬어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철수를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티고 또 버텼다. 그러던 어느 날 지친 몸을 이끌고 어느 작은 마을 어귀에 들어선 유진은 우연히 낯익은 노래 가락을 듣게 되었다. 고성진 가락에 실려오는 노랫말은 분명 철수가 즐겨 부르던 것이었다. 유진은 홀린 듯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마침내 유진은 과부촌이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낯선 마을 풍경에 긴장하며 조심스럽게 마을 사람들에게 철수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최대한 공손하고 간절하게 잃어버린 정원자를 찾는 여인의 애틋함을 담아 이야기했다. 실례합니다. 어르신들. 저는 양반댁 규수 최유진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근방에서 젊은 남자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키는 훤칠하고 인상은 둥글둥글하니 선합니다. 제 정혼자인데 며칠 전 집을 나간 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낯선 양반댁 아가씨를 훑어보았다. 하지만 유진의 간절한 표정과 쉬어버린 목소리, 그리고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방울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들은 측은한 마음으로 그녀에게 아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얼마 전에 숲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젊은이를 수아 댁이 거두었다는 말은 들었소. 혹시 그 사람인가? 수아 댁이라면 저쪽 냇가 옆 기와가 조금 내려앉은 집이요. 젊은이가 머리를 크게 다쳐 기억을 잃었다고 하던데. 찌찌. 유진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다. 드디어 철수를 찾은 것이다. 그녀는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수아의 집으로 향했다. 수아의 집은 아담하고 소박했다. 마당에는 빨래가 널려 있었고 닭들이 한가롭게 모이를 쪼고 있었다. 집안에서는 정겨운 웃음소리와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문을 두드리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뀔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계십니까?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수아가 나타났다. 수아의 아름다운 모습에 유진은 순간 질투심과 함께 묘한 패배감을 느꼈다. 맑고 깊은 눈매, 오똑한 콧날, 앵두 같은 입술. 비록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철수를 발견했다. 철수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고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와 다부진 체격은 그를 더욱 남자답게 만들었다. 하지만 유진을 알아보지 못하는 낯선 눈빛이었다. 그 눈빛은 유진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철수 오라버니.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철수를 불렀다. 마치 꿈을 꾸는 듯했다. 하지만 철수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낯선 여자의 등장에 당황한 듯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유진과 수아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저를 아십니까? 혹시 누구신지. 철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기억 속에는 유진의 존재가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무슨 일로 저희 집에 오셨습니까? 혹시 길을 잃으셨는지요? 수아는 차분하고 정중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낯선 양반댁 아가씨의 방문이 왠지 불안했다.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철수와 수아의 다정한 모습,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목적을 잊지 않았다.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다. 저는 최유진이라고 합니다. 박노인 댁의 딸입니다. 유진은 애써 침착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품속에 소중히 간직해온 서류 꾸러미를 꺼냈다. 철수 오라버니는 저희 집안에서 오랫동안 함께 지내던 분입니다. 아버님께서 병환으로 쓰러지셔서 위독하시다는 전가를 받고 급히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잠시 이곳에 들러 일을 돕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억을 잃으셨다니. 유진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의 말은 거짓과 진실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다. 철수가 박 노인의 집에서 자란 것은 사실이지만 빚 때문에 떠밀려 온 것이었고 지금은 기억을 잃은 채 다른 여인과 함께 살고 있었다. 철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유진과 수아 그리고 유진이 내민 서류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지만 유진의 눈물과 호소하는 듯한 말투 그리고 서류에 적힌 내용들이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았다. 제가 당신의 집안 사람이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데 어떻게? 오라버니, 걱정 마세요. 제가 오라버니를 집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아버님께서 오라버니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몰라요. 집으로 돌아가시면 기억도 차차 돌아올 거예요. 유진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철수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눈빛은 간절했다. 철수는 망설였다. 그는 수아를 바라보았다. 수아는 슬픈 눈빛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투명한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지만 당신이 제 가족이고 돌아갈 집이 있다면 따라가야겠지요. 하지만 철수는 유진의 손을 잡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씁쓸함과 아쉬움이 남았다. 수아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슬픈 눈빛을 외면해야 한다는 것이 왠지 모르게 가슴 아팠다. 마치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철수를 붙잡고 싶었다. 그의 곁에 있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철수는 자신의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슬픔을 억누르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뜨거운 눈물을 삼켰다. 철수는 수아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수아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신세 많이 졌습니다. 덕분에 몸도 많이 회복되었고 따뜻한 보살핌 잊지 않겠습니다. 몸 건강히 잘 가세요. 부디 행복하세요. 수아는 겨우 목소리를 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렇게 철수는 유진을 따라 과부촌을 떠났다. 멀어져가는 철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수아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텅 빈 마당에는 슬픈 바람만이 불어왔다. 그녀의 찢어지는 듯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맑은 하늘에는 흰 구름만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다. 엇갈린 운명의 소용돌이는 그들을 또 어디로 이끌어 갈 것인가. 박노인의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모든 것이 낯설고 혼란스러웠다. 넓은 기와집, 화려한 가구,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 그 무엇도 그의 기억을 자극하지 못했다. 박노인은 철수를 차갑게 대했다. 철수가 빚 때문에 팔려 가득 떠밀려 간 것은 사실이지만 도중에 도망쳤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박노인은 철수가 자신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오해하고 그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내 범이 감히 나를 속이고 도망을 쳐 염치도 없이 무슨 낯짝으로 돌아온 게냐. 박노인은 호통을 쳤지만 철수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유진은 그런 철수의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했다. 철수의 텅 빈 눈빛, 어딘가 모르게 슬퍼 보이는 표정은 그녀의 죄책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밤이면 밤마다 철수가 수아를 그리워하는 듯한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오라버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유진은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괴로워했다. 철수를 자신의 곁에 두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그의 행복을 빼앗아 버린 것은 아닌지 후회했다. 결국 유진은 결심했다. 더 이상 거짓으로 철수를 붙잡아 둘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고 철수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철수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오라버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철수는 낯선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실, 오라버니는 저희 집안 사람이 아닙니다. 유진은 품속에서 철수의 호적 등본과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꺼내 보여주었다. 오라버니는 빚 때문에 저희 집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님께서 오라버니를 최현감 댁의 양자로 보내려 하셨고 그 과정에서 오라버니가 사고를 당해 기억을 잃으신 겁니다. 철수는 유진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텅 빈 머릿속에 희미하게 남아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저는 오라버니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오라버니가 기억을 잃은 것을 알고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라버니를 제 곁에 두고 싶어서 너무나 이기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유진은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철수에게 건넸다. 이건 제가 오라버니께 드리는 작은 성의입니다. 부디 오라버니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아가세요. 그리고 행복하게 사세요. 철수는 주머니를 받아들었다. 주머니 안에는 꽤 많은 돈이 들어 있었다. 저는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과부촌이
수아님, 이시죠? 유진은 힘겹게 대답했다. 철수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다. 수아라는 이름이 그의 텅 빈 기억 속에 갇혀있던 어떤 감정을 깨우는 듯했다. 수아, 수아. 철수는 수아의 이름을 되뇌었다. 그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유진은 그런 철수를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철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의 앞날을 축복했다. 철수는 박노인의 집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과부촌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아의 얼굴이, 수아의 따뜻한 미소가, 수아의 다정한 목소리가 맴돌았다. 유진의 진심 어린 고백과 따뜻한 배려는 철수의 다친 마음을 열었다. 비록 모든 기억이 완벽하게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수아라는 이름이 그의 가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감정들을 일깨웠다. 유진이 건넨 돈주머니의 묵직함보다 수아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그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박노인의 집을 나서는 철수의 발걸음은 놀랍도록 가벼웠다. 마치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진 듯 그의 표정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을 맞춰나가듯 수아와 함께 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함께 밭을 메고 장작을 패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던 소박하지만 행복했던 시간들. 수아의 따뜻한 미소,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자신을 향한 걱정 어린 눈빛.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철수는 며칠 밤낮을 걸어 마침내 과부촌에 도착했다. 낯익은 풍경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들, 냇가에서 빨래하는 아낙네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수아의 집.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수아의 집으로 향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다. 혹시 수아가 자신을 잊었으면 어쩌나,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쩌나. 불안한 마음이 엄습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수아의 집 앞에 선 철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익숙하고 그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열리고 수아가 나타났다. 햇빛에 그을린 그녀의 얼굴은 이전보다 조금 수척해 보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수아는 문 앞에 서 있는 철수를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녀는 마치 꿈을 꾸는 듯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멍하니 철수를 바라보았다. 철수 씨, 정말 철수 씨 맞아요.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듯했다. 수아님, 저 돌아왔습니다. 철수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수아는 그제야 모든 것이 현실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철수에게 달려가 와락 끌어안았다. 철수 씨, 철수 씨. 수아는 철수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다. 기쁨과 안도, 그리고 그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미안합니다. 너무 늦었죠. 미안합니다. 철수는 수아를 꼭 끌어안고 그녀의 등을 다독였다. 그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다. 그들의 엇갈렸던 운명, 슬픔과 고통의 시간들은 모두 잊혀진 듯했다. 오직 서로의 존재만이, 서로의 따뜻한 체온만이 그들의 세상을 가득 채웠다. 마침 하늘에서는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첫눈이었다. 포근하게 내리는 한방눈은 두 사람의 재회를 축복하는 듯했다. 새하얀 눈송이는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덮어주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그의 겨울, 과부촌에는 따뜻한 사랑 이야기가 피어났다.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고 돌아온 철수와 그를 변함없이 기다린 수아.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춥고 긴 겨울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어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는 과부촌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평화로웠다.